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른 귀를 가진 아이. 올해 중학교 2학년인 동석이는 한쪽 귀가 남들과 다른데요. 3번의 수술 중 첫 번째 수술을 받았지만 남은 2번의 수술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멋진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15살 소위증 동석이를 만나봅니다. 산과 들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 동석이네의 임시 거처가 있습니다. 벽을 따라 옷가지와 살림살이 박스가 질비한 작은 방에서 동석이와 할아버지, 할머니, 3사람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옷이고 양말, 이제 동석이 하고 양말을 이제 신을 거 챙겨왔고 추리링하고 속옷 안에 밑에 속옷하고 온수 보일러 그 간이 터져가지고 밑에서 물이 밑에 집에 주방 쪽으로 그 물이 막 흐르고 막 물난리 하면 나가지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옮기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가 형님인데 은원애가 그래 생활하기로 하고. 갑작스러운 공사로 급히 집을 비워야 했던 상황.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이불만 옮겨왔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방 한 칸에서 생활하다 보니 중학생인 동석이는 마땅히 공부할 공간도 혼자 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석이는 부모님이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돌전에는 엄마 있었는데 엄마 없으니까 이제 가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키우게 됐어요. 아빠가 그냥 집 갖고 행방불명 갈까? 어릴 때부터 참 부모의 정을 못 느끼는 게. 소위증을 갖고 태어난 동석이는 돌이채 되기 전 엄마가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빠마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할아버지는 소위증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동석이의 마음속 상처가 늘 걱정입니다. 소위증 환자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 수술을 마치지만 동석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난 1월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붙었었어요. 수술 전 귀 모양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깃밥 하나 다 들러붙어가 없었어요. 소위증은 태아 때 귀를 형성하는 조직이 덜 발달되어 생기는 것으로 신생아 10,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귀가 아주 없거나 그 흔적만 남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소위증이라고 합니다. 동석이는 왼쪽 귀는 정상적으로 태어났고 오른쪽이 귀가 거의 없다시피 태어나서 겉모습도 귀가 흔적밖에 없고 또 청력도 많이 감소된 상태로 태어났죠. 동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을 길러 귀를 가렸는데요. 사춘기를 겪으며 갑자기 귀를 드러낸 동석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석이의 변화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동석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 같이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 아빠 저하고 똑같아요 가길래 나 얼굴 모습이 같다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귀가 똑같아요 가더라고. 아이고 속으로는 진짜 또 아찔했죠. 저 아빠가 그래가 수술도 못하고 진짜 사회생활에 어디 가가 꾸준하게 직장 잡아가지고 견디지는 못하고 조금 다니다 나가는 계속 돈은 없고. 소위증이 유전될 확률은 아주 드물지만 동석이는 아빠를 닮아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못해준 수술을 손자 동석이에게는 꼭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 1차가 이제 겨울방학 때 1차,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2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겨울방학 때. 아들과 닮게 태어난 손자를 좀 더 빨리 수술시키지 못한 경제적인 형편이 원망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해서 동석이의 수술비를 모아야 하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선 동석이 할아버지.
집 근처 농장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뿐인 손자 동석이를 잘 키워야 하기에 쉬지 않고 일하고 움직이는 건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버님 일을 하세요? 아니요, 일하는 게 아니고 형님 건강이 안 좋으시가 오늘 저 모목 요 잠깐 거들어 주는 거지. 형님 댁에 생활하고 있고 보고 그냥 있기는 거고. 네, 잠깐 도와주는. 지난해 가을까지 운전 일을 했던 할아버지는 갑작스런 직장 부도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마땅한 일도 소득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신의 몸이 좀 힘들더라도 어서 빨리 일을 찾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수입이 없으니까 뭐 마음으로 많이 답답하죠. 세 식구의 가장인 동석이 할아버지 어깨는 하루하루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 시간 가는데 약 먹어야지. 예. 할아버지가 물을 챙기러 황급히 나간 사이 할머니는 두툼한 약봉투를 꺼내는데요. 이게 다 무슨 약이에요? 저기 우울증 약이죠. 아, 우울증 약이요? 네. 아, 3, 4년. 3, 4년 되셨어요? 네. 아, 그럼 약을 안 드시면 좀 어떠세요? 약을 안 먹고 그러면 뭐 울렁울렁 끈덕하고 못 갈 거예요. 뭐 좀 불안 그런 거 같은 게 막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울렁울렁 그런 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동석이를 구김없이 키우기 위해 밝고 쾌활하게 사셨던 할머니.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마음의 병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린 동석이를 놓고 떠나버린 며느리와 연락을 끊고 숨어버린 동석이 아빠. 소위증으로 태어난 손자 동석이까지 할머니는 아픈 사연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 살았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할머니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픈데요. 밝게 생활 잘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석이 커오는 과정에서 좀 동석 아빠가 집을 나가가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갑자기 뭐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우울증도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약을 꾸준하게 먹고는 그래도 지금 뭐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 아픈 사연이 많아 약을 먹는 아내가 안쓰럽지만 할아버지는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동석이가 받아야 할 재건 수술이 아직 2번 남아 있는데요. 당장 올 여름에 해야 하는 2번째 수술비부터 걱정입니다. 동석이는 지난해 가을 사시 교정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터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석이의 불편함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물건이 2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큰 수술비를 할아버지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금액이 802만 6천 원. 작년 다니던 직장이 뭐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1차 수술 비용만 퇴직금조로 지원받기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우선은 뭐 또 빼쓰고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버린 쪽쪽 뭐 그걸 100% 못 올 수도 없고 또 생활비를 뭐 일로 절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수술비. 사실 어려운 형편의 동석이의 수술을 조금 늦추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2,000원, 600만 원, 3,000원. 하지만 같은 길을 가졌던 동석이 아빠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힘들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동석이의 수술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길을 저거를 해줘야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나중에 컸어도 이제 저 바르게 저 할텐데 싶은 게 저 아빠도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상 머리 길게 잘라가지고 그랬어요. 동서이만은 그래도 기해줘야 됐다 싶어가지고. 아들과 똑같은 손자의 귀를 보며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손자에 대한 안타까움에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15살 동석이는 소위층으로 2차 귀 재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막대한 수술비가 걱정인데요. 동석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세상에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세요.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동석이 할아버지가 뭔가를 하고 계신데요. 침침한 눈으로 조심스레 바느질을 하고 계십니다. 바지 단 하나 풀림 다 풀리가 밑에 내려 뭐 가나 어제 단이 다 그대 버려가지고 누구 옷이에요? 그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한참 그냥 막 입거든. 근데 어머님이 안 하고 왜 할아버님이 하세요? 아 내가 이거 옛날에 또 양복을 좀 해가지고 이런 거는 또 제거나 능숙하게 바느질을 마친 할아버지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일단 이제 색이 이제 바지는 꽂혀놨다. 이제 뭐 안 때려. 집에 온 동석이가 교복 바지를 입어봅니다. 밑단 풀린 지 한참이었지만 선뜻 고쳐달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더 편인 것 같아요. 길이가 좀 사춘기가 되면서 동석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럴수록 할아버지는 동석이를 살뜰히 챙기고 싶지만 쉽지 않은데요. 세탁하면서 보니까 단이 다 됐더라고. 막 풀려가지고 앞으로 좀 그거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 아예 일단 뭐 그 할아버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뭐 필요한 거 이야기하시면 더 할머니가 해주고 했잖아. 얘기를 해줬잖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동석이는 문득 생각이 많아집니다. 3차 수술까지 남았는데 경제적으로 또 돈이 좀 많이 들고 하니까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이라면 많이 힘들고 지칠 것 같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철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 엄마 아빠도 그거 해놨기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있어놨기네. 키가 크니까 이제 커지니까 이제 잘라지자는 게 그런 느끼네. 그 옷 바지 같은 거 이제 뭐 사줄까 가면서 됐어요 가면서 됐어요 있는 거 그냥 입을게요 가면서. 다음 날 아침 동석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작은 방 이부자리 옆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는데요.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혼자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한창 멋내고 싶을 나이지만 구겨진 교복도 불평하지 않고 입는 동석이입니다. 교복이 한 벌이에요? 네. 따로 여분은 없고요? 네. 경제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동석이는 불평이 없습니다. 길 조심하고 네. 잘 다녀와. 네.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학교 가는 길. 동석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 이리 훌쩍 컸나 기특한 마음이 드는데요. 아직 키는 커도요. 아직까지 지금 뭐 아이 애예요. 이제 할머니도 일하러 갈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집 근처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식당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우울증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요. 재료 손질부터 음식 서빙, 설거지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머니 보통 몇 네?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많이 하세요? 10시부터 지금 뭐고 5시까지. 10시부터 5시까지요? 네. 우리 동석이 뭐 이래 뭐 필요한 거 할 때는 그런 데 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는 동석이 생각을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석이의 수술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음이 병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동석이 올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실 때? 그래가 요 데리고 와서도 한번 했고 그때 데려와가지고. 여기다가 앉혀놓고 맞아. 여기 할머니는 여기서 야채 씻고 막 이런 거 있거든. 이렇게 앉아가 있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인데 어릴 때. 그래도 참 얌전하게 있었어, 그지? 그거는 또 신통하대. 그래 안 버티고. 예. 동석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손자시다. 제가 일하는 이유도 동석이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래 버리. 며칠 후 병원을 찾은 동석이와 할아버지. 지난 1월 첫 번째 수술 이후 첫 방문인데요. 수술 결과는 어떨까요? 본인은 좀 닦기 힘드니까 할아버지가 조금 옆에서 좀 닦아줘야 돼. 계속 여기. 예? 예. 보통 사실 할아버지는 수술한 곳이 잘 못 될까 조심스러워 동석이의 귀를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모양이 좀 잘. 지금은 동석이의 가슴 연골을 떼어 귀의 기본 골격을 잡아주는 1차 수술만 한 상태입니다. 귀의 모양을 잘 잡기 위해 보조장치를 넣고 당분간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년 후 동석이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2차 수술은 한 6개월 후에 세우는 수술, 귀를 반대편 귀하고 똑같은 이제 형태로 세우는 수술을 하고요. 3차 수술은 이제 흔적들을 정리하고 더불어서 외이도의 바깥에 한 3분의 1 정도를 복구하는 수술, 그래서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할아버지와 동석이의 표정이 밝습니다. 수술 결과를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데요. 그때 진료 받고 나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긴데요. 귀가 좋아질 걸 아시니까 귀를 많이 눌러야겠고 많이 닦아주고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걱정되는 거 없어요, 근데? 예, 뭐 경과는 수술 경과는 좋고 이제 수술 잘 됐고 그렇다 그러고 나머지도 이제 걱정되는 거는 수술 비용 마련 그게 이제 걱정. 그날 오후 동석이는 학교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석이는 학교 공부도 곧잘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석이는 잘 웃고 활발한 소년 같은 모습입니다. 동석이는 장래 희망으로 축구 선수를 꼽을 만큼 요즘은 축구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와 달리 힘차게 뛰고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석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운동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운동하고 그냥 스트레스 풀리고 하죠.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동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잠시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평 없이 씩씩하게 생활하는 동석이. 그래서 친구들은 동석이를 좋아합니다. 축구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 동석이가 오른쪽 귀가 좀 안 들리니까 이게 말할 때는 이게 왼쪽 가서 말을 해줘요. 귀가 불편하지만 뭐 우리 학생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동석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잘 자라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 수술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꼭 잘 커서
저도 할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변정수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동석이 잘 보셨죠? 동석이는 소외증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소외증 환자에 비해서 수술 결정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남아있는 2번의 수술이 더 걱정입니다. 공부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 우리 동석이 멋진 어른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세요. 사랑 플러스. 15살 동석이는 소외증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례의 귀 재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석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세상에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세요.